자,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중 네 번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챕터가 나왔네요.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넘어서라.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만큼 중요한 챕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넘어서라. 여기 제가 나와 있는 내용도 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삶을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좀 나약한 인간에서 뭔가 좀 강인한 의지를 갖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도가 계속 실패로 끝나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온 이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실패했는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걸 지레 가지면서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두려움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 난 안 돼.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기로 했는데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에휴, 내가 그럼 그렇지 뭐 하고서 이 자기 비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 비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라앉게 되고, 점점 더 자신감은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계속 뭔가를 시도하지 않게 되고, 시도하지 않으면 뭔가 좀 성공의 경험, 뭔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두려움, 그리고 자기 비난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은 정신력이다. 멘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곳을 알고 그 사이에 디뎌야 할 곳도 알고 있다면 가장 큰 첫발을 뗀 셈이다. 이제 비전 목표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면 된 거다. 근데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무능감에 발목을 잡힌다면 말이다. 발을 떼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당신을 의심하는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들린다.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냥 하든 거나 잘해. 더 우스워지려고 그래? 이런 소리들이 스테레오로 들리게 되면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기 쉽다. 결국 스스로 뿌리고 가꾼 변화의 싹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잘라버리는 우울을 범하게 된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더 큰 게으름의 늪에 빠져들고 만다.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다. 두려움, 자기 비난, 자기 합리화, 이 세 가지는 게으름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내면의 걸림돌이다. 정말 맞죠? 두려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역시 난 안 돼, 난 못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이거야말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걸림돌 3종 세트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화의 장애물 중에서 이 두려움과 자기 비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 이제 구체적인 중요한 조언들이 나눕니다. 첫째, 고통스러운 과거와 이별하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나 자기 비난, 이런 나쁜 감정, 좋지 못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감정에 휩싸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좀 좋지 않은 과거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 과거를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위험한 것은 부정적 신념을 만들어내서 부정적 경험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해서 덩치를 키워간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서 늘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게 된다.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해 놓고 무의식 중에 그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 스스로의 예언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 그것 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며 사소한 단서를
실패나 거절의 신호로 단정짓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린다. 결국 부정적인 예언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지고 이는 애초에 부정적인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게으름에 갇혀버린다. 아마 우리 살면서 지금 방금 나온 이제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스로 난 안 될 거야. 나 이거 못 할 거야. 하고서 해봤자 안 돼. 뻔한데 뭐하러 해. 이러면서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약한 에너지로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안 될 게 뻔해 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게 되죠. 못 하게 되고 그냥 깔짝 시도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안 되니까 에이 거봐 뭐랬어 안 되잖아 이게 나잖아 하고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갇혀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모든 경험, 과거에 했던 모든 경험, 그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태도로 삶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고통스러운 과거 역시도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인생의 복선일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야 한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역시 지금의 나를 만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거죠. 과거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좀 과감하게 앞으로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과거의 발목에 잡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실패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옛날에 내가 그 실패했지. 근데 나 그때 실패했지만 난 거기서 그거 실패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났잖아. 아니면 그 사업에서 실패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돼서 대박이 났잖아. 아니면 내가 옛날에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교훈을 얻어서 나는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 잘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패가 굉장히 도움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으로 쭉쭉 나가는 사람들. 근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게으름의 무덤에서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계속 그냥 버리지 못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뭐냐면 그래 옛날에 내가 그렇게 실패한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실패의 원인 그거를 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 그러니 그 비슷한 걸 하면은 당연히 또 실패하게 되지 않겠어?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항상 작심삼일이었어. 옛날에도 작심삼일이었는데 뭐 앞으로 시도한다고 내가 달라지겠어? 라고 계속 부정적인 자기 그 충족적인 예언을 계속하고 자기를 계속 안 좋은 과거의 자기에게 맞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과거에 좋았던 경험도 나빴던 경험도 실패 경험도 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경험으로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과거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 점들이 다 나중에 이어져서 하나의 의미 있는 선이 된다. 그러니 너무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비난. 이 두려움보다 더 나쁜 이 자기 비난을 즉시 중단해라. 남이 봐서는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도 스스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문제는 불만이 지나치면 어느덧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 비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소한 잘못과 게으름에도 바보, 미쳤어, 게으름뱅이, 난 안 돼! 와 같은 습관적인 자기 비난을 쏟아붓는다. 이 넘치는 자기 비난은 게으름을 꾸짖는 준엄한 목소리가 아니라 게으름이 가장 좋아하는 먹을거리다. 알고 있는가? 게으름은 비난을 먹으면 더욱더 자라난다는 사실을. 비난은 게으름을 키우는 최고의 영양소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요. 여러분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는 그리고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좀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습관으로 좀 나를 바꿔가고 싶다면 오늘 이후로는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역시 나는 안 돼. 또 안 돼. 이거 봐.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잖아. 이런 식의 자기 비하 발언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게으름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돼 간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무서운 자각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나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고 나를 욕하고 하면서 내 자신감을 점점 더 깎아먹는 그런 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색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강화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확언, 자기계발서 보면 이런 확언을 그냥 억지로라도 계속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좀 낯간지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거의 10년째 제가 갖고 있는 이 플래너에 제 긍정 주문,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저는 제 플래너 맨 앞에 이렇게 연간 목표를 항상 맨 앞에 넣어놓고요. 네, 연간 목표. 그리고 저의 긍정 주문 한 바닥을 이렇게 써놓고, 이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긍정 주문을 보고 읽고,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살겠다. 이 긍정의 확언을 계속. 그리고 책을 읽다가도 어떤 긍정적인 좋은 대목이 나오면 그것을 플래너 펼쳐가지고 계속 씁니다. 네, 필사를 하면서 이 긍정의 마음을 계속 주문을 스스로한테 거는 거죠. 그게 진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습관적인 자기 비난, 비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나 자신을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나 스스로의 어떤 멘탈을 계속 높이는, 나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비난을 중단하고 자기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부끄러워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이지 자신을 격려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그리고 자기 비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손상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나를 너무 쉽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교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제 오히려 사람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다. 힘든 사회죠. 그렇다 보니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 그 이상이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마저 위를 쳐다보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의 가치감에 대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다. 네,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잘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저 높이 있는 나하고 좀 잘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어떤 많은 걸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 난 왜 이럴까? 자꾸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살면서 나만의 재능이 있고 나의 목과 쓰임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나다.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오직 나만이 출 수 있는 춤이 있으며,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있다고 믿자. 그리고 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상처받은 가치감도 서서히 아물 것이며 게으름도 물러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만의 재능이 있고 나의 목과 쓰임이 있다고 믿자.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오직 나만이 출 수 있는 춤이 있으며,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있다고 믿자. 그리고 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때 상처받은 가치감도 서서히 아물 것이며 게으름도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 집이 없다. 아니면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못하다. 이거 궁극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걸로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 자신, 나 개인의 어떤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유일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그리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이용해서 나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중에서 이제 4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행동 지침을 하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